나르시스트에게는요, 동지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르시스트들끼리 협동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같은 날끼리 합쳐졌을 때 친해 보이기도 하고 둘이 협력을 잘하는 것 같지만요, 그건 타겟, 먹이로 삼을 재물이 없을 때는 둘이 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나타났을 땐 둘이 함께 공격을 할 수도 있기도 해요. 이 얘기는요, 나르시스트에게 동지는 없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예요. 그리고 그건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결코 자신보다 우위라는 걸, 자신보다 잘났다는 걸,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엄마 얘기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제가 겪은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나르 성향이 이거구나 하고 정확히 보여지는 게 저희 7살 때더라고요. 제가 7살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요, 제 셋째 남동생이 저와 7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셋째 남동생이 태어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동네에, 제 기억 속에 동네 골목 끝에 그 달고나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그분에게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사실 제 마음에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저한텐 첫사랑 같은 분이기도 했거든요.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어른에게 사랑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7살짜리가 뭐 돈에 대한 금전적 개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면 돈이 없이 가도 항상 옆에 앉혀놓고 예뻐해 주셨어요. 풀빵도 하시면서 달고나도 하셨는데, 그 풀빵도 하나씩 손에 쥐어주시고 달고나도 하나씩 주시면서, 근데 뭐 제가 뽑을 줄도 모르고 그 단맛을 즐기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어린애가 집에 없으니까요. 얘가 어딜 가나 생각했겠죠. 가면 한참 동안 집을 비우니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 제가 거기 있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갑자기 100원입니다. 뭔가 살 땐 1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사고 했거든요. 과자 같은 건. 그리고 제가 7살일 때까지는요, 저한테 과자 사라고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커서 기억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00원이었습니다. 그때는 100원이 종이돈이었거든요. 그리고 난리가 났죠. 엄마는 제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 그 돈 어쨌냐. 그런데 뭐 제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써본 적도 없고 돈의 가치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랬는데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엄마가 딱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 그 아줌마 갖다 줬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목 끝에 있는 그 풀빵하는 아줌마 있잖아.
그 여시 같은 게 애를 어떻게 꼬셨는지 기집애가 없어져서 보면 맨날 그 옆에 가서 쭈구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돈이 없어졌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아버지는 저를 끌고 거길 갔죠. 가서 이 아줌마 돈을 줬냐 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제가 돈을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얘기도 안 하고 서 있었죠. 그런데 아줌마가 보는 앞에서 저를 이제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왜 그러시냐, 애가 돈 갖다 아줌마 갖다 준 거 아니냐고, 애를 꼬셔서 돈을 받아 챙겼냐, 그러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얘기했습니다. 얘가 그동안 먹은 게 그 정도는 된다. 당연히 부모님들이 밀린 외상값 준 줄 알았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지만 전 주지도 않았고, 아줌마 나름대로도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셨던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선 거기를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그 앞에서 그 아줌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엄마가 했던 얘기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우 같은 년이 남의 귀한 자식을 꼬셔내서 지 옆에 앉혀놓고 그러고 풀빵이랑 구우니까 좋았냐고 막 길길이 뜨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안겨본 기억 자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식을 품에 안아주지도 않는 사람, 물론 갓난아이 때는 안고 젖을 먹였겠지만 그 기억은 없고요. 제 기억 속에 그때까지도 엄마는 자식을 안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여우 같은 게 남의 귀한 자식 꼬셔서 옆에 앉혀놓고 그러냐고 했던 그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고 저는 매일이 좀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너무 보고 싶죠. 그래서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골목 끝에 가서 멀리서 아줌마 쳐다보면서 눈물만 줄줄줄을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줌마가 손짓을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울지 말고 풀빵 먹고 싶어 하면서 또 풀빵 주시면서 그 대신 의자에는 앉지 말자. 혹시나 엄마나 아빠가 지나가시는 게 보이면 바로 따라가라고 그러고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동생이 좀 크고 저도 좀 컸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저하고 4살 터울인데 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근데 누가 쌌는지는 몰라요. 제가 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한 방에서 자다 보니까 이불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남동생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니까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가까이 사는 이모에게 소금을 얻어오라고 키를 씌워서 보냈죠. 보냈는데 소금을 얻어오고 우린 집에 왔죠. 소금바둑 누가 들어갔냐라고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내가 이모가 줬어. 이제 그러고 얘기하니까 저를 바로 팔을 잡아채고 달렸는데요. 그때 그 아픔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팔을 떼어내고 싶었어요. 제가 질질질 팔 하나만 잡혀서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질질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이모 집에 갔습니다. 네, 대문을 들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모가 더 기겁을 했거든요. 와갖고 바로 저를 안았습니다. 다쳤을까봐. 그러더니 애를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더 난리를 쳤죠. 언니야말로 제정신이야? 애를 소금 얻으러 보냈을 땐 왜 보냈는지 뻔히 알면서 애들을 야단쳐서 보내야지. 그냥 소금만 쥐어서 보내는 게 어른이 할 짓이냐고 이모에게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모가 절 이뻐했었거든요. 이모는 아들만 셋이었고 딸인 저를 딸처럼 이뻐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모를 좋아했고
그래서 분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예뻐하고 또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걸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펜팔을 통해서 알게 된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언니에게 선물도 받곤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정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편지들을 중간에 엄마가 다 받아서 찢어버렸더라고요. 우연히 쓰레기통에 제가 받지도 않은 언니의 편지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 편지를 기다리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세상의 인간들이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을 것 같으냐. 잠깐 재미삼아 편지 몇 번 주고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홀랑 주는 정신 나간 년이 어디냐고 그러고 얘기했었거든요. 본인에게 이쁘지 않은 자식이지만 엄마가 아는 사람이 저를 예뻐하고 또 제가 그 사람을 따르면 그 관계를 어떻게든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르 성향에 모친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다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다지 귀하지 않은 필요 없는 자식이지만 필요 없는 자식은 아니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고 내가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또 성인이 된 이후엔 이 자식에게서 경제적인 원조를 얻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식이 본인 이외에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그건 허용을 안 해줍니다. 허용을 안 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요. 이런 패턴에 익숙해 있던 자녀 입장에서는요, 또 휘둘리게 됩니다. 이걸 자각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 엄마의 말뿐이었을 뿐이고 우리 가족만 친가나 외가에서 섬처럼 살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그 상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쳐서 이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랬을 경우엔 나한테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거나 할 때는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간질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면을 알려주는 건지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 사회생활하는 데도 분명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르 성향의 엄마들의 나쁜 영향이 이거 같습니다. 대인관계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다른 인간들에 대한 믿음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분명한 건요, 제가 벗어난 이후에 나의 삶을 찾은 이후에 돌아보니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되게 잘해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못 받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믿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렇게 인간관계에 개입해서 이간질하고 갈라 놓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건요, 결국 내가 나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야겠죠.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이런 나르의 옆에서 힘들더라도 정서적 홀로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정서적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왠지 불편하고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기분이 들 때는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이 불편한 기분이 어디서 오는지 이걸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행동이 아닌 타인에 의해 흔들린 거라면, 그래서 불편하게 느낀 거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씩 알아가는 것, 나의 기분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감정의 원인을 찾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안다는 건요, 내가 나를 아는 거고, 내가 나를 아는 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사는 그런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